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 주민에서는 춘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분들을 차례로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춘천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이상민 춘천시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춘천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춘천시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춘천세요 이상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대선 승리 위해서 국민의힘 강원도당 춘천시 지역위원 차원에서 춘천시민을 찾아뵙고 지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멋지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의원으로 많이 이제 기사에서도 뵙고 뭐 인터뷰에서 뵙고 하다가 이제는 춘천시장 후보로서 저희가 뵙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뭐 후보라고 좀 불러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뭐 시의원 계속 후보가 좋죠. 후보가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춘천시 시장 후보로 저희가 불러드리도록 하겠고 춘천시 의원으로 사실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갑자기 춘천시장에 도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지난 24일 날 제가 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언급을 하기는 했었지만 좀 춘천도 이제 변해야 된다. 춘천도 변해야 한다. 네, 그래서 특히 기초단체장은 시민의 잘 살고 또 춘천시가 번영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어떤 행정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춘천시가 청주가 같은 조건에서 현재 85만을 달려가고 있고 원주시가 춘천보다도 비슷한 시기에 좀 인구수도 적었지만 지금 36만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시로 가고 있는데 춘천시는 수많은 관광 자원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도시가 정체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기업형 마인드를 갖고 있는 CEO형 비즈니스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아마 그런 시장을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요번에 큰 결심을 하고 1년 전부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지만 또 여기에서도 보수의 어떤 성향에서도 건전한 보수 또 보수라고 개혁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개혁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전에 제가 세오 이상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춘천 CEO로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필요하다. 근데 어제 대선 후보들 하는 데 있어갖고 대한민국 CEO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참 이 CEO라는 것이 앞으로 경제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춘천 젊은이들이 지금 대학교가 6군데가 있는데 졸업 후에 어떠한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창업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춘천을 만들자. 그래서 저는 이제 100대 기업 총수를 만나서 투자 유치를 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시장의 출마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춘천 시장들께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늘 춘천은 다른 도시에다가 태권도 공원이라든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들을 또 이번에 방사관 가속기 같은 경우도 유치 실패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빼앗기기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젊고 좀 개혁성 있고 좀 유능한 춘천세요 이상민이 춘천의 어떤 중장기전 발전 방향을 가지고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 춘천으로 좀 설정을 하고 광역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좀 닦기 위해서 그런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녹음일 기준 저희가 지금 2월 4일에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이상민 의원이 이 시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을 좀 쌓아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제 저도 뭐 대학교 여기 지역에 강원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똑같이 춘천에서 일자리가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저도 서울로 그때 외국계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서울에서 한 3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춘천에서 그런 어떤 일자리가 있었다면 집에서 다니면 참 좋잖아요. 근데 서울로 가니까 제가 사무실은 본사는 저희 사무실은 강남인데
제가 선배를 잘못 만나서 네. 상계동에다가 방을 얻었었습니다. 같이 쓰자 그래서 5시 반에 출근을 해야죠. 그래서 그 상당한 거리죠. 네,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몸에 좀 무리도 왔었고 제가 아마 집이 서울이었었으면 계속 다녔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동기들은 지금 다 지점장들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네.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권도공원이라든가 그 기업도시 혁신도시 어떤 유치 실패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저런 거를 왜 무주에 뺏겨야 되는가. 태권도공원만 됐었어도 그때 당시에 5천억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었는데 또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힘에 또 아니면 그 지역의 리더의 결단력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졌었고 처음엔 제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뛰어들 생각은 아니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 선거 때를 저런 분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런 분이 춘천의 국회의원 또 도지사가 되면은 발전이 있겠다 해서 제가 국회의원 선거 2번과 도지사 선거를 한 번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공천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다가 그렇다면 내가 시의원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봐왔던 춘천의 문제점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닥부터 그래서 민생 정치인 시의원을 도전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45살에 어떻게 운이 좋게 또 그것도 정치 1번지인 퇴계동으로 출마를 선언을 하고 네. 또 저희 당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젊은 친구를 뽑아 주셔서 퇴계동에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8년 차 지금 이제 재선을 하고 퇴계동에서요. 네.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실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제2경춘국도가 그때 당시에는 레고랜드가 2017년도에 개장하는 걸로 돼 있었으니까 네. 이게 교통이 이게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거는 SOC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경춘국도 필요성을 최초 제안을 제가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이번에 경기도의 노선은 그냥 그대로 뺏겨버려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시원의 한계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퇴계 초등학교 중학교에 거기 2,830세대가 들어올 때 학교가 부지는 있는데 교육부 그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학생 총량제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10,000명 서명 받기 운동을 시작을 해서 근데 10,000명 서명 받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6,000명 받았습니다. 석사동 네. 퇴계동 주민분들은 6,000명 서명 받고 네. 교육감 찾아가서 해달라. 그래서 네. 교육부 투자심사에 2번에 걸쳐서 한 번 실패를 받다가 그 다음에서 3년을 쫓아다니면서 해서 그 국내 최초 이제 도시형 통합학교로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한 건물에 있는 퇴계 초등학교, 중학교를 신설하는 거에서 해 보다 보니까 네. 하면 되는구나. 그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남춘천정 하부공간도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것을 왜 그런가 봤더니만 철도청하고 춘천시하고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하화하기로 했던 것을 네. 비용 때문에 지상으로 띄우면서 공간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철도청에서는 그 부분을 30억을 들어서 공원을 조성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공단으로 분리가 되면서 책임 회피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춘천시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서류를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걸 받질 않았다 보니까 코레일과 이제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 문서를 보냈더니만 왜 안 해주냐. 없어진 철도청에다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치구나.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거는 핑퐁 게임만 하서는 될 게 아니니까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 또 시장님이 그것도 인정을 해줘서 17억을 들여서 남춘천정 하부공간 지금 거기에 이제 주차장부터 체육시설 공원을 이제 조성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춘천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재선을 하고 나서 춘천 시내버스 문제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었었고 네. 127만 원밖에 없는 출자금밖에 없는 회사에다가 78억짜리 버스 회사를 운영을 맡긴다는 건 경험도 없는 데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네. 제가 법적으로 확인도 해봤지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네. 저거는 추후에도 문제는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노선을 건들면 안 됐었는데 네. 노선을 94개 노선 있던 거를
수익 비수익을 나누는 순간 망가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네. 중간에 40개 노선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어르신 특히 면단위 어르신네들은 아예 버스 타고 나오는 걸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비 효과로 중앙로부터 해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고 얼마 전에 뭐 언론사에도 나왔지만 2년 만에 버스 승객은 거의 한 42%로 줄었고 네. 근데 또 그 과정에서 버스 타기가 힘들어지니까 차량 구입한 숫자는 10%가 11% 가까이 차량이 증가가 됐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버스 탈 수가 없으니까 차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 방안도 갖고는 있습니다. 네. 제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여기서 못 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또 제가 뭐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라든가 얼마 전에 제2경춘국도 그 진입로 같은 경우도 직립형으로 그냥 픽스가 돼 있는 거를 클로바형으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강력하게 공청회에 혼자 참여를 해서 그때 안보리 이장님하고 둘이 나갔었습니다. 네. 가평에서는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제비뽑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춘천의 어떠한 성격상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 클로바형으로 네. 설계 변경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외곽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서면 쪽으로 국도 우회 대체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원래 그게 과거에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살려서 도심으로 들어오지 않고 외곽으로 빠질 수 있게 그래서 그 신부급 용산리까지 그래서 그 레고랜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국도 우회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원주청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춘천시에 뭐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근 8년 동안 춘천시의 대형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또 거기서 방안을 찾아보고 제시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면 된다라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말 같지만은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갖게 됐었고 또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가치관을 가지고 시장에 도전하게 된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 8년 동안 춘천시 아마 가장 굵직굵직한 현안은 제가 다 참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도전을 하게 되는 어떤 또 그 가치관을 만들게 됐던 것이죠. 네. 시장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사실 이제는 뭐 이제 춘천시장이 되시면 네.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을 해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춘천시에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참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안타까운 게 네. 다음에 시장이 네. 전 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누가 되든 굉장히 다음 시장은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해야 될 것이 많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네. 부분이 왜 그러냐면 가장 지금 큰 춘천 시내버스 문제, 네. 이 노선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네들 근데 어르신네뿐만 아니라 자식들은 또 다 서울이나 외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버스를 못 타서 시내를 못 나가고 머리를 못 하러 가고 장을 못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자식 입장에서 속상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 시내버스 지금 뭐 또 공영제다 뭐 한다 해갖고 또 용역 던져놨거든요. 근데 그게 현 시장 임기 내 마무리도 못하는 내년 8월에나 9월에나 용역 나오는 걸 지금 던져놨어요. 공영제로 가냐 안 가냐. 그래서 그 춘천 시내버스 문제 해결이 어떻게 봤을 때 다음 시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도청 신축 문제도 어느 날 갑자기 던져놓는 바람에 캠페이지 부지로 이전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강원도청 신축 문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경춘국도 그 클로바형으로 설계 변경은 됐지만 현재 제가 파악한 거로는 클로바가 이제 하나로 돼 있어요. 네. 최소한 2개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국도 우회 도로를 연결을 하든지 저쪽 가평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지금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설계 반영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안들이 참 중요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도 대체 우회 도로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안보리에서 막히면 오도 가지도 못하는 춘천은 고립된 섬이 돼버립니다. 기존의 네. 경춘국도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우회도로가 꼭 필요한데 그것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한 5,400억 가량의 공사비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지도 승격은 됐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다음 시장이 국회와 또 세종시를 오가면서 이것을 또 원주청하고 협의를 잘 이끌어내서 국도 우회도로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레고랜드가 이제 내년 5월 5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레고랜드 개장에 맞춰갖고 춘천시가 관광산업을 접목을 하고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춘천시에서는 도선으로 들어가 있던 선착장까지 저는 1년 전부터 선착장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그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관광산업, 레고랜드 연계 관광산업에 대한 전략 부재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네. 굉장히 큰 현안들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해결할 것이 많다.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1억 그루 나무 심기도 네. 어느 날 갑자기 1억 그루라고 던져놓는 바람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도 물어봤었어요. 그럼 1억 그루 심는데 예산이 얼마를 지금 시에서는 책정을 하고 하느냐. 1억 그루 나무 심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냥 예산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중장기 계획은 뭐냐 해서 했던 5년 계획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사업을 진행하니까. 네. 근데 5년 동안에 2천만 그루 계획은 있어요. 네. 그럼 연간 400만 그루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5년 동안에 2천만 그루 심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를 파악을 해봤더니만 2,830억입니다. 그럼 곱하기 5 해보면 1억 그루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거의 한 1조 2천억, 4천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나무를 어디에다 심을 것이고 어떤 묘목들을 갖고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다 나무를 어떤 수종을 갖고 몇 그루를 심겠다라는 계획서를 갖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는 지금은 좀 많이 그나마 처음보다 나아졌지만 심고 보자. 그리고 1억 그루라는 걸 던져놓고 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표를 나타내려면 숫자를 자 몇 프로 달성했냐 그러면 연간 400만 그루니까 50% 달성하려면은 200만 그루를 심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에 매몰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죽고 살고는 다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밀식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많이 혼이 나는 거고 시내 같은 경우는 보행자 도로 한가운데다 나무를 심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처음부터 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찾아봐야 된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현안에 대해서 현안을 해결하신 것들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현안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의 춘천의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 사업은 어떤 것이 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네. 어떤 것이 좀 되면 좋을까요? 네, 그 춘천이 이제 기업이 들어온다 해도 이제 대용량 생산 공장 제조업은 좀 들어서기 힘듭니다. 상수원 보호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그 대기업이 들어온다고도 R&D 쪽으로 그 네. 연구개발 쪽에 들어와 할 것이며 R&D. 네. 그리고 춘천은 이제 관광도시. 그래서 저는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주도처럼 네. 친환경 도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은 물의 도시지만 사실 춘천이 물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춘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는 이미 전 준비를 했고요. 네.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이거 굉장히 큰 걸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여의도 한강에서 수상 경비행기로서 그 영화에 나오는 수상 물에서 네, 뜨고 내리는 비행기 있으니까 네. 그래서 관광형 그 수상 경비행기를 여의도 한강에서 이륙해서 의암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준비를 다 했고요. 네. 그리고 레고랜드를 하고 또 이건 연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두바이 분수쇼 같은 광장을 조성을 하고 분수 광장을 만들어서 서울 젊은이들이 그 춘천 시민만의 캠페이지 공원이 아닌 이런 분수 광장의 쇼, 그 다음에 에어로바. 이것은 터키에 있는 기구를 기계로 만든 거, 기구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그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30m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네. 런던 아이도 이런 색다른 아이디어를 모두 연계를 해서 관광 산업을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우리 이상민 의원, 이상민 춘천시장 후보는 이것만큼은 잘한다, 잘할 수 있다 하는 걸 좀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젊음이겠죠. 가장 젊다. 젊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가장 젊은 후보. 네. 젊음과 또 추진력 추진력.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업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춘천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춘천 시민 바라보는 그 실행하는 능력은 저는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고 그리고 추진력이 있다. 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춘천 시민 여러분, 참 오늘 귀한 시간입니다. 춘천 세오 이상민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국민의힘이 세대 교체를 통해 젊은 당대표를 만들었고 국민의힘이 정치 세대 교체를 통해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뀐 것처럼 춘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천 세오 이상민으로 세대 교체가 돼서 낡은 시대 춘천이 아니라 젊고 패기 있고 유능하고 개혁성 있는 춘천 세오 이상민과 함께 젊은 춘천, 진정한 낭만의 춘천, 물의 도시 춘천, 강원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천 세오 이상민, 춘천 시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상민 춘천시장 예비 후보가 우리 추천하는 곡 한 곡을 들으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거든요. 어떤 곡을 좀 같이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참 제가 IMF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네네. 근데 그때 굉장히 힘이 됐던 노래가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라는 94년도 곡입니다. 네, 나는 문제없어. 네, 그래서 IMF 때 이 곡이 굉장히 힘을 많이 줬어요, 국민들한테. 그런데 그렇죠.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대도 지금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또 젊은이들에게도 힘이 되는 뜻에서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들으면서 최근 춘천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이상민 춘천시 의원과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t's a